오테라 오늘의 테슬라 인사이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테라의 김호수고요. 우리의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뒤에 배경이 검은데 제가 검은 옷을 입고 와가지고 들어오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맞다. 나 지금 목만 동동 떠 있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걱정을 했는데 뭐 나름 좀 색깔이 있어서 구분돼서 보이네요. 다행이네요. 목만 동동 떠다니는 달걀 귀신처럼 보일까봐 걱정했는데 괜찮습니다. 자, 날씨는 여전히 덥습니다, 여러분. 그죠? 맞아요. 박사님, 아직까지 여전히 그 광복절 지나면 좀 누그러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질 않네요, 전혀.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좀 시원해질 줄 알았는데 다시 또 다음 주는 좀 선선해지려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약간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 느낌이 아주 조금. 아주 조금씩 있습니다. 네. 여전히 에어컨을 틀어놓고 자고 있지만 집에서는. 자, 여러분들 저희 오테라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또 벌써부터 들어오셔가지고 인사를 해주고 계시네요. RLFD 항상 이 아이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RLFD님 이거를 한국어로 쳐보면 돼요. 그런가요? 역시 천재 박사님 오펜하이머 같으세요. 하여튼 뭐가 없나요? 네. 자, 어쨌든 안녕하세요. 제가 1등입니다. 그렇습니다. 1등으로 인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아쿠아님. 요즘 제가 자꾸 늦네요. 오테라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서로 해주시고요. 행복한 인생님은 박사님 얼른 나오세요. 댓글로 나오셨습니다. 이제 박사님 퍼포먼스까지 이렇게 슉 나오시는 퍼포먼스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른 분들도 오시면은 인사 이렇게 서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저희 오테라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오늘 또 재밌는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박사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오늘은 좀 감동적인 이야기. 감동적입니까? 네. 어떻게 테슬라로 감동을 줄 수 있죠? 네. 테슬라가 요즘 주가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네. 결국은 세상을 제패할 거라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다. 마침내 승리할 거라는. 조금 종교적인 뉘앙스를 그런가요? 보여서 그것에 아주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종교적인데 또 과학적인 근거 네. 뭘까 네. 궁금합니다. 1등 할 수밖에 없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제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도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요런 재밌는 얘기를 준비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들어보시다가 재밌다 라고 하면 질문,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또 어떻게 하시면 되겠죠? 질문, 댓글 귀찮다. 그러면 슈퍼챗 쏘시면 됩니다. 슈퍼챗이 가장 큰 저희에게는 큰 감사와 감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슈퍼챗도 쏴주시고 자, 여기 여전히 저희 유기농 두유와 유기농 펫두유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벤트는 진행되고 있으니까 저희 영상 아래 안내글이나 여기 링크를 해놨으니까요. 이벤트 더 저렴하게 또 1+1으로 구입하셔가지고 드시고 멍멍이도 먹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가 되게 힘들어 보였나봐요. 박사님.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이 영양제를 보내주셨습니다. 비타민제를.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먹고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박땡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박땡님께서 영양제를 제 거, 박사님 거, PD님 거, 그리고 또 여기 스튜디오의 다른 구성원들 거까지 해가지고 이만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먹고 힘내시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막 하나를 먹었습니다. 네, 지금 힘내서, 박사님 딱 들어오시자마자 이 선물을 보시고 바로 드셨습니다. 바로 복용을 하시고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오늘 한번 영상 플레이를 생방을 해보면서 이 비타민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분들도 이런 거 아니더라도 슈퍼챗으로 쏘셔도 더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제가 너무 구걸하나요? 슈퍼챗으로 쏘시면 됩니다. 굳이 막 이 택배 보내고 이러시는 것보다 그냥 슈퍼챗 유튜브의 기능이 뿅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도움을 주시고 자, 이제 그 다음 이 유기농 두유 다음으로 여기에다가 뭘 올려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지금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연락 주시면 바로 저희가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제 오테라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 오늘도 벌써 40분 정도, 40명 정도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인사와 댓글, 질문, 박사님께 하고 싶은 말씀 많이 올려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테슬라의 먼저 오늘의 주가부터 좀 체크를 해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너무 날씨도 더운데 기운이 쭉쭉 빠집니다. 저는 너무 좋은 때라고 생각하는데 환율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225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간다라면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주가가 3, 4분기 때 떨어질 그렇죠. 거다. 떨어질 거라고 일론 머스크가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좋은 날만 있겠느냐. 하지만 우리가 다 업그레이드를 위한 브레이크를 끝내고 나면 다시 탄력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서 욕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사보려고 하는데 환율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가.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주가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해주신 거 체크하면 그래서 환율이 떨어질 때마다 달러로 바꿔놔야 됩니다. 아하.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거든요. 뭐 예를 들면 지난달까지만 해도 달러가 1,200원대였잖아요. 막 그 네.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맞죠? 네, 헷갈린다. 네. 아무튼 많이 내려갔었잖아요. 그때 샀었어야 되는 거지. 달러를 사놓고 기다렸다가 이런 때 사야 되는데, 네. 그죠? 네. 지금 환율로 하면은 환차익까지 환차익까지 생각을 하면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나야 수익이 나는 거니까 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환율이 떨어질 때마다 달러로 바꿔 넣는 이 센스가 필요합니다. 이게 그 MTS에서 가능합니다. 네, 네. MTS의 이 주식 이 어플에 내가 돈을 원화로 넣어 놓으면 그거를 바꿔 환전할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그걸로 해외 주식을 사면 바로바로 달러로 매수가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정작 근데 저도 1,200원대 갔을 때 못 샀어요. 달러.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고요. 자, 주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22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아침에 저도 방송을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테슬라가 오늘 3%나 떨어지면서 $225 60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은 뭐 미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도 않았고 테슬라가 또 가격 인하, 중국에서 가격 인하를 또 단행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랬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다시 한번 또 가격을 네, 모델 내렸어요. S하고 모델 X로 $10,000씩 내렸죠. 저는 아주 잘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중국에서도 네. 내린다는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시장에서는 또 내려. 쟤네 큰일 났나 봐. 안 팔리나 봐.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아니면은 뭐 너희 그러면 프로핏 마진 더 안 좋아질 텐데. 그래서 레인지 상품을 다르게 했잖아요. 레인지를 그 도달 범위를 줄인 것들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배터리를 조금 더 빼는 거죠. 네네네, 그렇죠. 네네네. 그런 식으로 차별화돼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자꾸 가격 또 내린다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좋습니다. 주가가 쭉쭉 조금 더 시장에서는 빠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제 얘기를 오늘 또 좀 이따 할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 그래도 테슬라 선택 잘했다라고 오늘 생각하실 거예요. 오늘 제가 센 거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그런가요? 네. 오펜하이머 같은 핵폭탄급 네. 정보를 가져오셨나요?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오늘은 어제였죠. 미국 시간 어제로 3.16%가 주가가 빠졌고요. 자, 일주일 5거래일 최근의 상황을 보면 이거 보십시오. 지금 계단식으로 계속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씩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이러면서 결국에 $225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일단은 뭐 주가가 떨어지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바닥이 어느 정도 잡히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테슬라 주가는 요즘 이런 상황이고요. 자, 오늘 미국 시장, 어제 미국 시장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미국의 3대 지수가 또 떨어졌습니다. 어제도 떨어졌고 그저께도 떨어졌고 근데 제법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7월에 FOMC 회의를 했을 때 그 회의록을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
대다수의 참석한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당한 상승 위험이 계속 보인다. 그래가지고 추가적으로 통화 긴축을 해야 되겠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대부분의 위원들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안 잡혔으니까 금리 인상 한 번 더 해야 된다. 네, 실제로도 지금 유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 네. 곡물 가격들도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영향이 압박이 계속해서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 거의 다 끝난 거 아니었어?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연준 위원들이 지금 회의장에선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걸 보면서 금리 또 오르겠네 이러면서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연준이 7월 금리 인상이 이번이 마지막 인상 주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 지표에 따른 접근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지표들을 보면서 결정할 거다. 금리 인상할지 말지.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러면서 2008년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거의 4.26%까지 올라갔나? 어제 그랬습니다. 이러면서 국채금리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기술주들이 당연히 부진할 수밖에 없었고요. 테슬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다 하락했습니다. 애플이 0.5, 마이크로소프트 0.2, 아마존은 1.9%, 알파벳 0.8, 메타 2.5, 넷플릭스 1.9, 엔비디아도 1% 넘게 하락했고요. 자, 여기에다가 미국에서는 또 왜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냐? 미국의 신용 등급이 그때 강등됐다라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은행들도 강등됐죠. 그쵸? 은행 등도 강등됐는데 이 신용평가사 피치에서 다른 대형 은행들의 은행 신용 등급도 강등시킬 수 있다. 네, 또 맞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겠죠. 뭐 JP 모건 체이스나 이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미국의 초대형 은행들도 신용 등급을 강등시킬 수 있다. 이게 시장 전반적인 은행 상황들이 안 좋으니까 너희도 신용 등급 내릴 수 있어. 아직 내렸다는 건 아니고요. 내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것 때문에 이것도 부담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은행주들도 많이 빠졌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2%, JP 모건 체이스 0.4% 대부분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전기차, 저희가 테슬라를 주로 다루는 상황이니까 베트남의 전기차 스타트업 빈페스트라는 그렇죠. 회사가 있습니다. 우회 상장했죠. 네. 우회 상장을 해서 빈페스트가 그저께 상장을 했거든요. 그때는 되게 좋았잖아요. 네, 상장한 상장하는 날은 막 폭등했습니다. 네. 거의 60%가 올랐는데 상장하자마자. 근데 어제는 19%가 빠졌습니다. 좀 그러니까 빠지겠죠. 오른 거보다는 적게 빠졌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던 상황도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다 많이 추락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 조금 전에 끝났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우리 시장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광복절 휴일을 쉬고 왔더니 그저께 거의 코스피 코스닥이 2% 가까이 하락을 했고 오늘도 크게 하락을 하다가 그나마 다행인 거는 낙폭을 많이 줄이고 코스닥에서는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2차전지, 소재, 이런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다시 반등을 많이 했고 코스피는 여전히 좀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다라는 것까지 시장 상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57분, 60여 명에 가까운 분들이 함께 오테라를 즐기고 계십니다. 심통님이 저 들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심통님. 자, JKW님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떤 박사님의 이야기가 나올지 기대하신다는 JKW님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은?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테슬라의 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얘기를 하죠. 네,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맛배기로 잠시 보여드리고 광고 좀 보고 오겠습니다. 다리의 꿈 유기농 두유. 친환경 자연농장에서 키운 유기농 콩으로 만든 두유. 콩의 고소함과 영양을 그대로. 이노푸드 코리아. 유기농 펫두유. 반려견을 위해 유기농 재료 듬뿍. 영양분이 풍부한 유기농 대두유와
유기농 포스트 바이오틱스 함유. 소중한 반려견을 위한 꼼꼼한 선택. 이노푸드 코리아. 자, 오테라 계속 함께하고 계십니다. 테슬라 인사이드. 네. 오늘은 강정수 박사님의 네. 어떤 테슬라 인사이드와 네. 관련된 이야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부품을 어떻게 관리하고 음흠. 이 부분에서 어떠한 사실은 거의 혁명적인 혁신들을 이끌어내고 있는가를 좀 테슬라의 2011년부터 시작되는 역사부터 좀 오. 보면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과 앞으로 나오게 될 모델 2가 어떠한 자동차 산업 역사상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이루게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먼저 이 보시는 그림은 스마트폰이 만들어질 때 부품이 어떻게 만들어진가, 즉 크게 볼 때는 스마트폰 한 60개의 부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60개의 부품, 요 부품에 또 한 50개씩의 부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합쳐서 한 스마트폰은 3,000개의 부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품을 만들어내고 관리해서 특히 여기에 오퍼레이팅 시스템 OS, iOS라든지 안드로이드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3,000개의 부품이 어떻게 작동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어를 컨트롤링을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3,000개의 그쵸. 부품에 대한 컨트롤링을 완벽하게 할 때만 실제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OS가 작동을 합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 들어갔고 사실 시간이 들어갔고 땀이 들어갔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자동차 OS가 나오기 위해서는 훨씬 더 복잡하죠.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어려운 제어 시스템을 갖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를 거의 테슬라가 완성 단계에 있다라는 좀 말씀을 오.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완성 단계요? 네, 완성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화면을 오늘 좀 많이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제가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이 3,000개의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뭐 한국에 있었던 부품이 중국 가가지고 다시 조립이 된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가기도 하고 또 이 중국에 있는 이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한국에 있는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칠레라든지 아프리카에 있는 광산에 있는 이 마테리얼들이 이동하기도 하고 이것이 정제소로 갔다가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하나의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도 전 세계가 작동하는 것처럼 테슬라의 모델 3가 모델 Y가 사이버 트럭이 나오기 위해서도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은 이건 어느 자동차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광석을 캐는 것부터 제가 이런 이미지까지 다 구해갖고 왔습니다. 네. 트럭에 실어 날리는 것까지. 근데 야. 왜 이렇게 갖고 왔냐? 테슬라는 실제로 이거를 사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광산에서 채취되는 마테리얼까지도 품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뒷부분에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들이 이 스마트폰의 부품 조립이라든지 생산 라인을 통해서 생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전통적인 가솔린의 엔진. 내연기관의 엔진이죠. 네. 이 엔진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연기관 차량에 보통 부품 10,000개가 들어갑니다. 10,000개가 들어가는데 이 엔진 하나에만 해도 1,400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트랜스미션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트랜스미션인데 트랜스미션은 엔진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바퀴로, 즉 이거는 왕복 운동을 하잖아요. 엔진은 그쵸. 왕복 운동은 실리콘 피스톤이 왕복을 한다라면 이거를 회전 운동으로 바꿔줘서 앞이라든지 뒤로 전달해 주는 걸 우리가 트랜스미션이라고 하는데 트랜스미션에도 약 1,500개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1,500개의 부품에는 또 하나의 그 1,500개의 부품을 구성하는 또 다른 부품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동차에는 어마어마한 부품이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 내연기관에 있는 이 부품을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가 100% 예를 들자면 컴퓨팅에 의해서 스마트폰처럼 제어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OS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전기차, 이거는 테슬라의 그 모터인데요. 테슬라의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는 약 200개 정도의 부품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200개 부품을 흥미로운 사실은 테슬라 스스로가 거의 다 만들고 있고 제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만든 물건이다 보니까 자기가 제어하던 제품이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컨트롤링할 수 있는 파워가 테슬라에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이런 공급망도 이것도 제가 이 이미지도 테슬라의 영상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테슬라도 전 세계에서 공급망들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퀄리티 컨트롤, 그러니까 품질 컨트롤, 그다음에 퀀터티 양에 대한 컨트롤들을 정확하게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핵심은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광물을 캐는 거에서부터 광물을 정제하는 것. 그래서 배터리를 만드는 것. 물론 CATL이라든지 패나소닉이라든지 LG라든지 이런 것과 협업도 하지만 테슬라 스스로도 배터리를 만들죠. 그렇죠. 배터리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 테슬라에 들어간 의자. 현대자동차 또는 아이오닉에 들어가는 것 EV6에 들어가는 의자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납품업체가 다른 회사들이 만들죠. 예. 테슬라는 의자도 테슬라가 직접 만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힌트가 나왔네. 공장에서 실제로 의자를 만드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이 되게 재미있는 아이러니한 되게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냐면 이거를 요번에 올해 1월달에 롬 베론하고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 밝혀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2021년 이럴 때 창업하고 2009년에 창업해서 막 이렇게 했을 때 자동차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모델 S를 만드는데 의자를 자기가 납품을 받으려고 의자 잘 만드는 회사를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모델 S 이거 만들 거니까 의자 좀 납품해줘 그랬더니 그쪽에서 노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 의자 이렇게 많지만 너네들에게 줄 의자는 없어. 왜죠? 못 믿은 거예요. 믿을 만한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을 만한 회사가 아닌 것이 여러분 미국에서 자동차 스타트업이 성공했던 거예요. 지금 뭐 리비안도 있고 뭐 루시드도 있고 그렇지만 뭐 전기차 오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겼잖아요. 이 전기차 오기 전에 자동차 스타트업이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없었겠죠. 자동차 회사가 설립된 다음에 망하지 않고 지속됐던 마지막 회사가 여러분 2020년대에 만들어진 이 자동차 회사 크라이슬러입니다. 크라이슬러요. 네, 이 크라이슬러 2020년대에 만들어졌던 것이 테슬라 이전에 있었던 설립해서 망하지 않았던 자동차의 마지막이에요. 크라이슬러 다음에 여러분 아직 망하지 않는 자동차 회사가 테슬라가 생긴 거고 이거는 100년 만에 발생한 일입니다. 그러니 미국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지금까지 자동차 스타트업들이 있었는데 다 망했어요. 100년 동안. 그렇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자 2021년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좀 있었군요. 지금도 머리 있는 거죠. 테슬라 원래 페이팔 할 때는 대머리였잖아요. 머리 심은 거예요. 네. 머리를 점점 해가 갈수록 많이 심은 건데 이때 이 어린 뭐 그때 한 막 30대 후반 40대 초반 됐겠죠. 일론 머스크가 찾아와서 저 의자 주세요 그랬더니 너가 안 망할 줄 어떻게 알고 우리가 의자를 줘. 그래서 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 그럼 우리가 만들지 뭐. 의자도 그냥 만들어. 의자도 우리가 만들지 해서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적지 않은 부품을 직접 만들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것이 테슬라가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테슬라가 부품에 대한 장악력을 높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테슬라는 처음부터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괜찮은 부품들은 사갖고 오리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겠죠. 안 주니까 되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직접 만들게 되면서 직접 만들게 되니까 좋은 점이 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닫게 돼요. 그래서부터 이런 식으로 지금 테슬라 안에서 지금 공장 내부 사진인데 보시면 오른쪽에 그러게요. 보시면 시트가 많이 있네. 시트와 의자들이 있는데 이거 테슬라가 직접 만든 거예요. 직접 만드는 과정들이 그리고 가운데도 왼쪽에도 보면은 이것이 컨베이어 벨트 같은 이러한 네네. 생산 라인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게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테슬라는 인하우스에서 의자까지 만드는 회사다. 이런 부분들에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테슬라는 부품 회사가 당연하게 이 흔히 말하는 이 서플라이어라고 하는 부품 공급 업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적어요. 부품 수도 적고 테슬라가 직접 하는 것이 많으니까. 그런데 부품을 만들 때는 그 설계 도면을 그쪽에서 받는 게 아니라 테슬라 엔지니어링 팀에서 먼저 설계까지 해요. 설계를 해서 주나요? 네, 설계를 하고 주고 가가지고 실제로 그 제품이 그 퀄리티로 만들어지는지 수율은 어떻게 되는지 생산 공정도 반드시 자동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납품하는 업체에서 그 부품을 자동화해서 만드는지까지 검토하고 자동화 기술이 없을 경우는 테슬라의 기술을 이전시켜줘서라도 자동화해서 그 양들을 정확하게 맞춰낼수록 하는 이런 퀄리티를 컨트롤하고 퀀터티를 컨트롤하는 것이 테슬라 엔지니어링 팀에서 이 서플라이 매니지먼트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우리나라에도 티어 1, 티어 2, 티어 3
뭐 심지어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티어 4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에 여러분 외워두셔야 될 것은 테슬라는 티어 2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단계가 복잡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티어 1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기업이 저도 알아요. 이 도시를 지나가 봤는데 되게 독일에서 유명한 부품 업체죠. JF 프리드리크스하펜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 샤시라든지 안정장치, 제어장치를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아우디에 공급하는 대단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JF 프리드리크스하펜 역시 테슬라에게도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제품은 JF 프리드리크스하펜의 기성 제품을 테슬라한테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가 설계 도면을 줘서 주문 생산하게 되는 네네. 이런 방식이라는 거고 보쉬도 당연하게 공급을 하죠. 워낙 보쉬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에도 샤시는 보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이 측면 샤시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도 보쉬에게서 공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JF 프리드리크스하펜이라든지 보쉬 같은 경우가 티어 1에 해당될 거라고 보고 티어 1에 해당돼요. 근데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이 1917년이었을 거예요. 제가 적어 갖고 왔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모를까봐 적어 갖고 오늘 왔는데 많은 걸 적어 오셨습니다, 박사님. 네네네. 벌써 이쪽으로 넘어. 1917년에 1917년. 아니 1917년이라 2017년. 2017년. 2017년 얼마 전입니다. 여기에서 독일 엔지니어링 회중에서 그로만 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를 테슬라가 인수합니다. 인수를 했는데 그 다음 해에 여기 대표였던 이 그로만이 사람 이름이에요. 클라우스 클로만이 그 해에 그 회사를 떠납니다. 일론 머스크랑 되게 싸운 다음에. 일론 머스크의 주문이 뭐냐면 너네 우리가 인수한 이유가 뭐냐면 너네 부품 다른 데는 납품하지 마. 너네 기술 우리한테만 써. 우리 것만 만들어. 우리 것만 만들어. 그랬더니 아니 너네 것도 공급하고 우리 아직까지 캐퍼시티가 있으니까 딴 거 만든 거 팔아가지고 당연히 딴 데도 팔아서 더 많이 벌면 되지.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너네 기술 독점할 거야. 이것이 그로만 엔지니어링을 인수한 독일 거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독일 회사죠. 또 독일 회사예요. HW 오토메이션이라는 회사를 테슬라가 인수를 합니다. 이 그로만이라는 그로만이라는 엔지니어링하고 ATW 오토메이션 회사를 합쳐가지고 탄생한 회사가 테슬라 그로만 오토메이션 있다가 다시 합쳐져서 테슬라 오토메이션이라는 회사가 설립이 돼요. 이 회사는 지금도 독일 브레멘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기술이 여러분 4680 배터리를 생산하는데 결정적인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 오토메이션이라는 회사가 독일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가 납품하고 있는 이 부품이 없으면 4680 배터리는 못 만듭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당연하게 테슬라가 100%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독점적으로 공급을 받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4680 배터리는 테슬라 외에는 못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자, 4680 배터리를 쓰게 되면은 좋은 점이 있어요. 바로 이 4680 배터리 그림들인데요. 이거의 좋은 점이 뭐냐면 요거하고 맥스웰이라는 회사의 또 기술을 사가지고 심지어는 맥스웰이라는 회사의 기술을 사서 이거까지 사서 특허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4680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은 특허를 받았는데요. 여러분들 4680 배터리를 쓰게 되면은 훨씬 더 여기에 연결하는 전선줄이 얇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발열판도 훨씬 더 작아도 되고 그러니까 부품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4680 배터리를 씀으로써 테슬라 차체에 쓸 수 있는 배터리의 그러니까 전선줄도 얇아지고 여러 가지 부품들도 줄어들게 된다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자기네들이 어떤 특정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부품 수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 조금 지루하시죠? 아니요. 하는 거고 그래서 티어 1이 있고 티어 2가 있습니다. 티어 1과 티어 2의 대표적인 사례를 또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 이 테슬라의 이 보드 칩 이게 보드 칩 모습인데요. 멋있어. 이 지금 칩을 갖다가 생산하는 곳은 TSMC가 얼마 전에 이재용이 가가지고 일론 머스크를 만나가지고 이재용 회장이 가서 만나서 그렇죠. 이거 우리도 만들게. 그래서 이 계약도 일부 삼성전자가 따갖고 오죠. 자, 이 보드의 이 칩도 되게 중요해요. 이 칩이 얼마나 좋은 칩이냐면 여러분, 144 테라플롭스라는 속도예요. 초당 하여튼 연산 속도인데 얼마나 거대한지는 여러분들 느낌이 안 오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M1 칩 몇 개냐면 55개일 거예요. M1 칩 55개에
그러니까 여러분 애플 야. M1 칩 55개 그리고 또는 M2 칩으로 따지면 40개예요. 오. 이거 그러니까 테슬라 칩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연산 속도가 좋은 거죠. 자, 이거는 TSMC는 그러면은 티어 1에 해당돼요. 또는 삼성전자는 티어 1에 해당됩니다. 그쵸? 근데 문제는 이 보드에 들어가는 부품의 기세 수가 몇 개냐면 7,000개예요. 7,000개. 오.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보십시오. 보드 하나에. 이 보드 하나에 7,000개의 이 부품이 있는 거예요. 오. 칩 외에도. 그러면 이 7,000개를 누군가가 납품을 할 거 아니에요. 물론 한 업체당 한 개씩 납품하는 건 아니겠죠. 이것이 바로 티어 2입니다. 이 티어 2도 테슬라 엔지니어링 팀이 직접 가서 설계도 두고 주문 제작하고 생산 공정을 관리를 해요. 그리고 리얼타임으로 정보를 테슬라 데이터 센터를 통해 가지고 테슬라 본사하고 그대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요청하고 있는 물건들이 생산되고 있는지 얼마만큼 생산내고 있는지도 정확한 정보로서 파악하고 있고 확인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생산성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도 다 따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7,000개의 부품을 납품하는 티어 2까지 있는 거고 그래서 티어 1과 티어 2인데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되게 오묘한 말을 했어요. 이 말이 해석하기 되게 어렵고 제가 해석하는데 앞뒤 글까지 읽으면서 열나 오래 걸렸는데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이거 직접 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The 이게 무슨 best 말이지? part, 그러니까 이 부품은 is no part. The best process is no process. 허허. 이게 뭔 뜻이냐면 가장 좋은 부품은 그 부품을 제거해 버리는 거다. 아, 없어도 되는. 그러니까 즉 부품의 수를 계속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부품이고 가장 프로세스에 중요한 거는 그 프로세스를 없애버리는 거다. 그렇지. 이 철학으로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모델 S에서 모델 3, 모델 Y, 사이버 트럭으로 진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단순화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단순화해야 제어가 가능하고 이것을 OS로 작동하고 궁극에 가서는 셀프 드라이빙으로 완전 자율주행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말 정말 여러분들 기억하죠. 일론 머스크가 했던 말 중에서 저는 대단히 멋진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게요, 멋있네. The best part is no part. 네? The best 우리 process. 테슬라 인사이드와 함께 no part. 부품이 없는 세계가 정말 좋은 부품이라는 거죠. 그러게요. 프로세스가 없는 것이 정말 가장 좋은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나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2012년에 만들어졌던 이 그림 제가 어디서 따갖고 왔냐면 올해 3월에 있었던 2월인가 있었던 인베스터 데이. 예. 인베스터 데이 때 사실은 되게 중요한 발표를 했는데 제가 너무 집중을 언박스드 프로덕션 프로세스에만 집중을 했어요. 거기에는 언박스드 프로덕션 프로세스 여러분들 다 아시고 이렇게 이런 거 한번 하면 되나요? 여기 이거 링크 보시면 따로 그 영상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요. 그쵸? 거기만 너무 집중했는데 제가 그래서 전체 이걸 찾아보면서 인베스터 데이 때 했던 거를 좀 더 찾아보니까 그 자료가 여기 있더라고요. 이 이미지도 다 따갖고 온 건데 거기서 뭐냐면 2012년에 만들어졌던 모델 S에 있는 이 그림이에요. 이러면 부품들을 또한 연결하는 케이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와이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것이 거의 300km 제가 정확하게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이 부품들 앞에는 이 모터 같은 경우에도 한 서너 개가 있고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있어요. 이 부품을 제어하는 그것을 제어하는 것을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하는데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부품과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연결하기도 하고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끼리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쵸? 엄청난 전선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kg예요. 300kg 나올 때 3kg. 전선줄이 3kg가 있습니다. 차 안에 이렇게 네. 네. 있죠. 아이오닉에도 3kg가 있는 거고 여러분 다 3kg씩 있는 거예요. 그쵸. 최소. 그러니까 테슬라는 3kg를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 일론 머스크 보여줬던 모델 S에 들어있던 전선줄들 모습이에요. 되게 굵은 전선줄도 있고 그러게요. 이걸 밖으로 끄집어냈을 때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3kg나 있었던 전선줄을 모델 Y에서 이걸 얼마로 줄였을까요? 아, 그러게요. 퀴즈.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1kg로 줄였다. 1kg? 아, 더 줄였을 것 같아. 일론 머스크는. 3kg에서 1kg를 줄이는데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닌데. 3분의 1로 줄였지만 막 네. 1kg 이내로 줄였으면 진짜 그럼 혁신적일 것 같아. 500m로 줄였다. 한 5, 600m? 네. 네. 얼마로 줄였냐면 여러분 100m로 줄입니다. 100m요? 3kg를 모델 Y에서 모델 3와 모델 Y는 같은 거니까 오. 100m로 줄입니다. 100m로.
거예요. 이야. 그러면은 그 사이와 그 사이를 뭐로 연결하는 거냐면 이더넷으로 연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신으로 제가 어제 그때 말씀드렸죠. 말씀해주셨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에서는 이 100m가 어떻게 됩니까? 0m. 전선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부품에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연결하는 얇은 전선은 있어요. 근데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연결하는 전선은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 이더넷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야. 전선줄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선줄을 없앤 것이 무게로는 얼마냐면 70kg이에요. 가벼워졌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서 전선이 얼마나 많았으면 3kg를 이렇게 묶어놓으면 이 그쵸. 무게가 무겁지. 70kg라는 거예요. 70kg만큼 차가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쵸. 효율성도 증가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는 기업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델 Y 때 61%의 전체 자동차에 쓰이는 61%의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테슬라가 직접 제작합니다. 그러니까 납품받은 게 아니에요. 네. 부품을 받았어도 그 부품을 제어하는 컨트롤러는 테슬라가 61%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이버 트럭에서 85%로 증가합니다. 야하. 그러니까 이 85%는 테슬라가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나올 수 있는 차세대 흔히 말하는 모델 그러니까 3세대 생산 플랫폼 이게 기가 멕시코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기가 멕시코에서 테스트되면 이것을 저기 상하이라든지 텍사스라든지 베를린으로 옮기게 되죠. 프레몬트라든지 자 이렇게 돼서 3세대 생산 공정을 완료하게 되면은 테슬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100%이 도표에 의하면은 100% 테슬라가 생산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그래서 3kg에서 100m로 줄인 것, 70kg이 떨어진 것. 근데 이것이 100m가 이제 0m로 된다라는 것. 이런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테슬라 여러분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고 뉴스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12볼트를 48볼트로 바꾼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이것이 2023년에 올해부터 사이버 트럭부터 일어나는 거고 근데 자동차 역사상 1962년에 처음에 6볼트를 갖다가 12볼트로 바꿉니다. 볼트 수가 높아질수록 전선줄은 얇아지거나 부품 수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원리를 여러분 이해하면 되게 되고 이 48볼트로 기적인 거고 그래서 나오는 이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48볼트를 적용한 올해 모습을 보이겠죠. 네. 처음으로 48볼트를 적용한 모델이라는 거고 여기에는 이 전선줄이 즉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연결하는 전선줄이 0m가 쓰인다라는 거고 다 이더넷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기업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고 저는 이러한 능력, 엔지니어 능력들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M1 칩 55개 M2 칩 40개에 준하는 테슬라 칩이 연결돼서 이것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3,000개의 부품을 통제하면서 스마트폰에서 OS가 나왔던 것처럼 드디어 사이버 트럭부터는 이런 식으로 생산한 또는 제 3세대 플랫폼에서 생산하게 될 내년부터 생산할 멕시코 기가 내년에 이제 2024년 12월부터 생산한다고 했지만 아마 2025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025년에 생산부터 되는 모든 테슬라의 차량에는 완벽하게 테슬라가 부품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0%니까요. 100% 제어할 때 비로소 자동차에도 OS가 탄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가능하지만 자동차가 OS가 탄생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적인 기술적인 전제 조건은 2022년에는 완벽하게 테슬라의 모든 차량에 갖춰진다라는 거죠. 이런 일은 자동차 역사상 저는 없었다라는 거고 이것이 바로 넘버원 자동차 회사의 자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런 기술을 갖췄을 때 테슬라가 정말 궁극적으로는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서 좀 많은 여러분들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제패할 수밖에 없는 기술 엔지니어링적인 어떤 힘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네. 오늘 제가 준비해온 내용입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엄청난 이야기 감동이 있을 거다라고 해주셨는데 써니뷰님이 엄청난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군요라고 하시면서 써니뷰님이 테슬라를 9,000주를 가지고 계신답니다. 1000주도 아니고 9,000주. 9,000주요. 9,00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인데 테슬라의 세부 사항에 관해서 오테라는 원탑입니다라고 9,000주 가지고 계신 주주분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원탑입니다. 강 박사님 대단하십니다. 라고. 고맙습니다. 써니뷰님도 대단하십니다.
구천주. 야,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지섭님이 구천주 부럽네요. 와이버 K님이 구천주 우와 후덜덜덜덜 막 이렇게 다들 반응을 해주시고 와 구천주를 모으신 것도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강튜브님은 오늘 60주 더 샀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아마 사셨나봐요. 대단하십니다. 제가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1000주 국민연금설을 제가 한번 가설을 세우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이제 슬 사기 시작하고 있고 살려고 하고 있는데 이 1000주 정도만 갖고 있어도 저는 테슬라가 2030년부터는 이 흔히 말하는 이 주당 배당금을 대단히 높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인구 소멸이라고까지 한국 사회는 얘기할 정도로 나온다면 전 국민연금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보다는 테슬라 주식 1000주 갖고 있는 것이 배당금 받으면서 살 수 있고 물론 제가 너무 소박하게 살아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10,000주를 갖고 있으면 더 좋겠지만 1000주만 갖고 있어도 저는 계산을 제가 다음번에 엑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금을 받는 거하고 거의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운동 차원에서 테슬라 주식 1000주 갖기 운동 뭐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아니면 국민연금이 좀 테슬라를 샀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지금 9,000주에 대한 여러 가지 갑론을박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적의 지금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9,000주에 지금 아닙니다. 관심 이동. 이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이 부품과 관련된 이야기도 대단한데 써니뷰님이 인정해 주셨잖아요. 네. 대단하다라고 해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9,000주에 대해서 저희도 놀라운 상황인데 평택 테슬람님이 혹시 오타가 아닐까요? 900주인데 9,000주라고 잘못 쓰신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해주셨고 이종명님, 종명리님께서 9,000주 갖고 있으면 정부에서 가만히 둡니까? 그게 근데 또 이거 수익 챙기시려면 또 세금도 좀 많이 내시긴 하셔야겠다. 우리 써니뷰님. 그다음 강튜브님 국민연금 기대도 안 해요. 테슬라 연금 가자. 박사님 말씀해주신. 제가 이것도 준비를 한번 해야 돼서 이건 엑셀로 좀 계산을 해야 돼서 그러니까 언젠가 이거 한번 비교해 보면 재밌겠네요. 네네 이런 거 비교해 보면 훨씬 더 국민연금보다는 테슬라 연금이 훨씬 좋다. 이것도 저의 가설인데 저는 그렇게 가설이 많아요. 테슬라 인사이드에서부터 그치. 가설을 한번 검증해 보죠. 좋습니다. 튜브님이 1,501주를 가지고 있는 보유 주주인데 2,000주 확보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답니다. 더 사시려고 지금 한 몇 개 더 사야 돼요. 오테라 우리 이거 들으신 분들 대단하시구나. 499개를 더 사야 되니까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답니다. 2,000주 확보. 와 대단하십니다. 9,000주면 이미 부자이신 분 막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와 2,000주도 많은데 저는 아시죠 여러분 참고적으로 2개 가지고 있습니다. 한데 평균 단가는 172달러. 저도 요즘 저의 삶의 목표를 조금 바꿨어요. 너무 그러세요? 공부만 하면서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1000주 목표 요즘 마음속으로 세워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할지 계획을 좀 짜고 있거든요. 저는 1000주인데 9,000주 벌써 이루신 분이 있어서 좀 힘이 빠지고 그리고 1,500주에서 또 2,000주 가시려는 분이 있는데 전 1000주만 가져도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제가 좀 소박합니다. 튜브님 1,500주 가지고 계신 평균 단가 얼마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써니뷰님도 9,000주 가지고 계신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 저는 살짝 궁금합니다. 답 주실 건가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이제 살짝씩 기회가 오지 않고 있나.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번에 실적 발표할 때 일론 머스크가 어쨌든 주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네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고를 했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런데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지금 테슬라는 프로덕션 생산 혁신과 여러 가지들을 지금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또 가격 인하하면서 조금 더 차를 더 팔려고 하고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이제는 좀 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다른 전기차 업체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주말에 이제 가족들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그냥
동생네도 그렇고 그래서 테슬라 주식 사라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테슬라 주식 사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방송에서 제 가족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 형도 미국에 살고 있고 그래서 형도 오고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포드에서도 좋은 전기차가 나오고 GM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제 끝났을 거야라고 막 저희 형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은 또 공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안 봐서 그렇다고 어떻게 똑같은 자동차라고 전기차라고 해서 같은 전기차가 아니다. 이 3km에 있었던 와이어를 케이블을 100m로 줄인다라는 것은 이거는 기적과 같은 기술력이다. 그쵸. 그리고 이것을 0m로 이제는 줄인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컨트롤러를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지금 벌써 61%까지 자체 생산하고 있고 제어하고 있고 이거를 100%까지 끌어올린다. 85%로 갔다가 이거는 완전하게 스마트폰을 갖다가 애플이 아이폰을 장악하는 거하고 딱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은 애플이 이 여기에 있는 3,000개의 부품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야만 OS가 작동할 수 있고 거기에서 다양한 기능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OS가 업데이트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안정적으로. 근데 현대자동차 저는 장담하는데 OS 절대 못 만들어요. 네. OS를 만들려면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자기가 만들었어야 되는데 다 그쵸. 부품 공급받았잖아요. 그쵸. 어떻게 만들어지지도 몰라. 당연하죠.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2011년부터 처음에 이게 너무나도 웃긴 일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부품을 갖다가 자기가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라고 그쵸. 론 바이론하고의 토론에서 얘기를 해요. 자기도 사오려고 했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먼저 자동차부터 만들어서 팔아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부품을 안 주니까.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서 자기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내가 다 만들자. 이런 것 여러분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요. 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연히 역사가 완전히 엔지니어링의 역사를 바꿔놓은 거고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몇 개 일론 머스크가 에너지 관련해서는 특허를 갖다가 공개하겠다, 오픈 특허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자동차 석 특허는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이번에 배터리에서 아까 말했던 테슬라 오토메이션이 갖고 있는 특허 그거 없으면은 4680 못 배터리는 못 만들어요. 어. 그러면은 4680 배터리는 테슬라한테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부품이 달라지는 거고 부품의 수가 줄어드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한 전기차라도 부품 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어 능력이 다르는 거고 그러면은 이것이 자동차 OS의 궁극적인 자동차 OS의 탄생이 2025년이나 2026년에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때 완전 자율주행이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가능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25년에 2026년에는 그쵸. 생산량도 캐퍼서티도 늘릴 2030년에 거고. 2천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2026년에는 한 600만 대까지 갈 거라고 보고 이 600만 대가 생산되는데 다 100% 자기가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100% 자기가 생산하고 있고 이거를 제어할 수 있다. 완전히 자동차가 우리가 생각했던 개념의 자동차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율주행 부분도 언젠간 준비해서 FSD가 얼마나 뛰어나는지 요즘 글 쓰고 있거든요. 제가 사실은 내년에 책 하나 쓰려고 테슬라 책이요? 테슬라 책이라서 Why 테슬라 뭐 제목을 여러분들한테 테슬라 공부를 인사이드. 인사이드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FSD도 쓰고 있지만 제가 지금 테슬라 엔지니어링에 있어서도 이거는 기적과 같은 능력이에요. 이야,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말씀해 주신 제가 너무 것들 열병을 토했습니다. 아유, 아주 재밌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뭐 혁신들도 이뤄내지만 이러면서 생산 단가도 낮추는 거니까. 네. 그러면 또 마진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가 있고. 그럼요.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박사님은 지금 테슬라가 1등 회사로 갈 수밖에 없다. 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네. 자, 이런 멋진 말씀을 해주시는 중에 지금 댓글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댓글창이 여러분들 제가 살짝 아까 평균 단가 궁금해요 라고 했잖아요. 아까 튜브님이 아까 1,500 한 주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튜브님이 평균 단가가 212달러라고 하십니다. 지금 어쨌든 수익 중인데 더 내려가도 괜찮으실 그쵸. 거예요. 더 내려가 어쨌든 2,000주 모으신다고 했으니까 네, 올라갈 겁니다. 더 내려가면 더 사시겠죠.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대단하신 분들 대단하신 지금 분들이 방송 안 듣고 다들 댓글에서 지금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뭐 최정원님 테슬라 100주 있습니다. 행복해. 100주 가지고 계신데 행복하시대잖아요. 그럼요. 유근님 대출 받아서 1,000주 사세요. 이자만 감당되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고요. 네. 대단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까 여기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아까 튜브님 평단 1,500 한 주 가지고 계시고 212개, 212달러 가지고 계셨다 하잖아요. 삼슬라를 근데 6만 개 가지고 계신대요.
삼슬라 6만 개. 자, 그 다음에 자 행복한 인생님. 행복한 인생님은 저희에게 멤버십도 해주시고 저희가 책도 보내드렸고 저희와 엄청난 가깝게 가족처럼 함께 하시는 분인데 저는 11만 5,330주를 가지고 계신답니다. 테슬라를. 오타 아니죠? 행복한 인생님. 11만 5,330주를 가지고 계시대요. 앞에 3자가 붙어 있어요. 앞에 3자가 붙어 있다는 건 누가 그렇게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님. 저희 멤버십 회원님. 네. 저희 사실은 진짜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희 오테라가 재정난에 의해서 좀 문을 닫을까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행복한 인생님이 저희를 인수하실래요? 저희가 매주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저희 이거 공부하느라고 회사에서도 눈치 보이고 주말에도 회사 나가가지고 공부하고 있고 하루에 4시간씩. 와 대단하십니다. 와 이지섭님도 놀라셔서 11만 5천 주라고요? 11만 5천 주? 앞에 3자가 붙어 있다는 건 무슨 의미라고요, 피디님? 삼슬라를 가지고 계신다는 건가? 삼슬라 아니면 이거 3배예요, 3배. 그러니까 삼슬라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삼슬라를 11만 5천 주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아니죠. 그냥 테슬라 주식을 11만 5천 주를 갖고 계시다는 거죠. 300달러. 앞에 평균 300달러대라고? 그러니까 앞에 3이 붙어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삼슬라 그거 아닌가요? 그 3배 받는 거. 응. 앞에 3자가 붙어 있어요 하고 U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300달러대에 사셨다는 건지. 그래도 괜찮습니다. 삼슬라래요. 맞죠? 삼슬라 3배. 3배짜리 11만 주. 네. 11만 5천 주.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저 우리 뉴스 하죠. 해야 될까요 지금? 네네네.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룰스님도 9천 주 가지고 계신데요. 와.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꿈 유기농 두유. 친환경 자연농장에서 키운 유기농 콩으로 만든 두유. 콩의 고소함과 영양을 그대로. 이노푸드 코리아. 유기농 펫두유. 반려견을 위해 유기농 재료 듬뿍. 영양분이 풍부한 유기농 대두유와 유기농 포스트바이오틱스 함유. 소중한 반려견을 위한 꼼꼼한 선택. 이노푸드 코리아. 자, 오테라 대단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대단하십니다. 저희보다. 우리 저기 본업에 집중을 하죠. 테슬라 뉴스. 그러니까 테슬라 뉴스 오늘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저희 11만 5천 주보다 충격적인 소식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가져온 뉴스 중에. 그러니까 간단하게 룰스님 그리고 다른 분들 대단하십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이 폭발하고 계세요. 이 11만 5천 주 때문에. 자, 지금 속이 타지만 빨리 뉴스 할 거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뉴스. 저도 막 지금 혼란스러워요. 11만 5천 주라는 숫자를 보고. 자, 첫 번째 뉴스. 전기차 시장 뒤흔들고 있는 테슬라의 가격 정책.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지금 최근에 자꾸 가격 인하를 추가적으로 더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내렸고 중국에서도 모델 Y 가격을 14,000위안 정도 내렸습니다. 미국에서는 1만 달러. 네. 그러니까 1,300만 원 넘게 가격을 인하해 주신 건데 해준 건데 요것에 대해서 이거 지금 무슨 상황인 것입니까? 도대체? 저는 이거 아주 잘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델 S하고 모델 X가 마진율이 되게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진율이 좋은 것을 우선은 일종의 많이 우선은 팔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모델 S하고 모델 X가 이번에 처음으로 모델 업그레이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차를 잘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그 S하고 X가 그전 모델 같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3kg의 전선줄을 갖고 있었어요. 그쵸. 이런 부분들을 다 없애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차를 갖다가 좀 더 밀어내고 싶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고 뭐 이런 부분들에서 가격에 대한 파격적인 저는 공세를 하는 거는 저는 우선 일단 지금은 주가 같은 경우는 신경 쓰면 안 된다고 봐요.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인스톨드 베이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깔아놓는 게 중요하고 그때 OS로 연결했을 때 폭발적인 네트워크 이펙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잘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서 아까 박사님도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할인이 들어가는 자동차들은 레인지가 좀 줄어들죠. 저가형 모델, 그러니까 원가 절감을 감행한 그런 자동차들을 파는 겁니다. 그렇게 생산한 것들, 중국에서 만든 것들을 파는 거고요. 이러면서 가격을 낮추는 대신에 주행거리가 20% 정도는 짧아지는 그런 모델을 파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가와 관련된 마진을 어느 정도 또 방어하려는 그런 정책도 펴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자, 얼마나 더 많이 팔릴 수 있을지 한번 미국에서 중국에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뉴스 빨리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가 좋은데 왜 한국에서는 테슬라가 식어간다라는 기사가 나올까요? 벤츠의 왕자를 뺏기고 이 카드를 꺼냈다. 자,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에서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 전기차가 16,000대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브랜드별로 보니까 벤츠가 4,796대, 거의 5,000대를 팔아서 판매 대수로는 1위를 기록을 했대요. 이러면서 전년 대비해서 벤츠가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거의 180% 증가를 했습니다. 아무튼 벤츠 전기차가 많이 팔려요. 근데 요즘에 길에 가다 보면 벤츠 전기차들이 속속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 네. 저도 많이 봤어요. 자, 이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벤츠가 파는 모델이 되게 다양하대요. 벤츠의 전기차 모델이 네. EQA, EQB, EQE, EQS 뭐 해가지고 6가지 종류가 팔리니까 여러 가지 모델들이 팔리면서 제일 많이 팔렸고 그 다음에 브랜드로 따졌을 때 2위가 테슬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밀렸다는 거죠. 벤츠에게 밀렸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판매량이 42.9% 감소했어요. 전년보다. 그리고 모델 Y 후륜 구동이 국내에 출시가 되면서 요걸 이제 가격 보조금 받을 수 있게 100% 받을 수 있게 가격을 5,700만 원보다 낮게 책정을 하면서 요런 걸로 좀 대응을 해보려고 한다라는 것이 기사의 요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테슬라가 광고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고를 해서 보다 많은 잠재적 구매자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언론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네. 테슬라는 왜냐하면 특히 한국 같은 언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특정 언론사를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볼 때 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돈 많이 광고해주는 현대기아차 우호적으로 해주고 그쵸. 광고 열심히 해주고 있는 벤츠라든지 BMW 차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써주고 있거든요. 테슬라는 긍정적이지 않아요. 맨날 뭐 서프라이즈가 나더라도 뭐 그러긴 그랬다더라 이런 게 하지 차량에 대해서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우호적인 환경을 특히 한국 같은 경우 바꾸기 위해서는 테슬라가 광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싫더라도 해야 된다고 비즈니스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국은 지나치게 전 세계적으로 벤츠나 BMW 저도 벤츠에 다니는 사람 알고 있고 뭐 독일 친구들도 그러니까 저는 독일에서 공부를 했으니까요. BMW도 있는데 이런 친구들 보면서 그들도 스스로 놀란데 한국은 너무 팔기가 쉽다고. 너무 벤츠하고 BMW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기차에서도 그대로 전이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BMW도 많이 팔리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요즘 본격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전기차가 아니라는 것들이 저희 오테라가 이런 방송을 하면서 알려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안에 있는 전선줄이 차이가 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역사적인 방송을 한 건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테슬라가 이걸 보시고 한국에서도 마케팅과 광고하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브랜드별로 봤을 땐 벤츠가 1위 했지만 모델별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1월에서 7월 제일 많이 팔린 차는 역시 모델 Y였습니다. 네. 모델 Y가 2,100대 정도 팔렸고 그 다음 2위가 벤츠 EQE, 그 다음이 3위가 BMW i4 요 정도 순이었다라는 것은 확인을 해보시고요. 다음 뉴스 또 가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중국에서 지금 FSD 완전 자율주행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중국에서 20명가량의 현지 운영팀을 꾸려가지고 이 FSD의 중국 시장 서비스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미 본사에서 파견한 엔지니어를 통해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고, 동시에 중국의 약 100명 규모의 데이터 라벨링 팀을 조직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FSD 알고리즘 훈련을 위한 준비 작업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FSD를 미국만 쓰는 게 아니라 북미 쪽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도 쓸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 강정수가 FSD를 너무 저평가한다는 제가 여기서 네, 우리 평가들을 받고 있죠. 받아서 제가 요즘 FSD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됩니다. 도조까지 이제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슈퍼컴퓨터 이것까지 좀 공부를 하면 FSD의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3대 시장이 다 들어갈 겁니다. 당연히 미국 시장이 제일 그렇죠. 좀 지금 현재는 중국 시장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유럽 시장도 큰데 이 시장들을 놔두고서 FSD를 미국에서만 할 일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면 분명히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거는, 물론 일론 머스크도 뭐 왔다 가리 갔다 해요. 사실은 저기 뭐죠, 완전 자율주행 진작부터 된다고 했던 게 언제부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럽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히 베타를 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지금 FSD 11 베타잖아요. 11 베타니까 저는 12 가면서 베타를 뛸 가능성, 또는 뭐 13으로 가면서 베타를 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베타를 뛰는 순간 이거는 리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이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충분히 전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문제는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도 데이터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 데이터를 지금부터 만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라벨링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한국은 이제 들어오려면 지도 데이터도 가져야 되고 좀 오래 걸리겠지만, 네. 중국 같은 경우에 충분히 전략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중국에서도 FSD를 쓸 수 있게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테슬라가 보입니다. 자, 어느 정도까지 레벨이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다음 뉴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피스커라는 회사 테슬라의 전기 충전 동맹에 가세했다라는 네.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NACS. 네, 그렇죠. NACS 이 피스커가 2025년부터 차량의 테슬라 전기차 충전 표준 규격을 적용하기로 했답니다. 2025년 이후에 제작된 차량에는 NSCA 포트가 장착될 거고요. 지금 팔려서 돌아다니고 있는 차량에게는 그 어댑터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미국과 캐나다 테슬라의 이제 12,000개 슈퍼차저에서 피스커를 타는 분들도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밑에 조그맣게 피스커 SUV가 보이는데, 자, 이렇게 되면서 테슬라 충전 동맹에 가세한 회사들은 일본 닛산, 미국의 포드, GM, 리비안, 메르세데스 벤츠, 볼보, 폴스타, 피스커까지 8개 회사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뉴스 또 가겠습니다. 자, 사이버 트럭 이야기입니다. 사이버 트럭. 박사님, 사이버 트럭. 네. 죄송합니다. 박사님, 사이버 트럭. 사이버 트럭이 이제 곧 나오는 거 아니냐? 거의 임박했다. 네, 저도 그거 저 사진 봤어요. 요 사진 지금 그러니까, 보이시죠? 네. 지금 위에 이렇게 네, 덮어놓은 거. 근데 뭐 모양이 보니까 사이버 트럭이야. 네. 그죠?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생산되기 시작한 것들을 갖다가 쟁겨두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순간 풀 거니까. 이건 저도 외신으로 통해서 봤는데요. 사이버 트럭 이제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전기차 전문 매체 일렉트릭이라는 저도 일렉트릭에서 봤어요. 저희가 네. 많이 이렇게 보여드리는 기사 일렉트릭 보셨죠? 자, 일렉트릭에서 이거 사이버 트럭으로 보이는 위장막 차량이 텍사스 기가팩토리 야외 주차장에 나와 있는 걸 사진을 찍고 영상을 확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기가팩토리 영상을 전문적으로 촬영하는 조 태그마이어라는 사람이 찍은 건데, 요거를 일렉트릭에서 공개를 했어요. 자, 일렉트릭은 위장막이 처진 차량이 사이버 트럭이라고 100% 확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이버 트럭이 만약에 맞다면 테슬라가 차량 생산 테스트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 사양과 가격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이들 차량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테슬라의 이사회와 임직원, 일단은 요 내부 사람들에게 좀 인도되는 차량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언제 과연 실제로 공개가 되고 인도가 될까요? 궁금합니다. 요것이 나오면 또 주가가 약간 당연하죠. 약간 또 지금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그 공장의 업그레이드도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은 소식들이 누적되는 시점까지는 그냥 그러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뭐 이런 쪽으로 그쵸.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좋은 사이버 트럭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모델 3도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실제로 사이버 트럭에 대한 만족도, 거기 안에 적용된 놀라운 테크놀로지,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던 81%를 갖다가 마이크로 컨트롤링을 자기가 가져왔던 사이버 트럭은 분명하게 다른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러게요. 사이버 트럭에 대한 퍼포먼스 테스트에서의 놀라운 반응들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에는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테슬라의 그렇다면 우린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공개하기 전에 주가가 떨어져 있을 때 주식을 좀 더 사놔야 하나? 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뉴스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재밌는 뉴스인데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을 닮은 꽃 모양을 하고 있는 이게 고양이 집이랍니다. 네, 박사님 이거 탐나지 않으세요? 탐납니다. 박사님이 고양이를 키우고 계십니다. 반려묘가 있는데 테슬라 라이프라고 써 있는 이 고양이 집을 중국에서 팔고 있답니다. 이게 뭔가? 서비스로 주는 게 아니라요. 네. 디자인 웹진 디진에 따르면 테슬라는 최근 중국에서 골판지로 만든 고양이 집을 판매하기 시작했대요. 가로가 56cm, 세로가 41cm, 높이가 25cm 정도. 네. 고양이의 체중 약 7.5kg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고양이 집이랍니다. 테슬라는 사이버 트랙의 미래지향적인 형태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고양이 집을 만들었다는데 이게 왜 만들었을까요? 그냥 뭐 저기 뭐 우산도 만들어서 주고 뭐 이런 서비스 제품들 하는 것처럼 그런가요? 또 판매도 하는 것처럼 그런 근데 차원에서 만든 굳이 거죠. 고양이 집일까요? 개집도 있고. 저긴 계집이 들어가기 좀 애매하죠. 저 사이버 트럭의 모양에는. 그런가? 네, 고양이가 좀 더 어울리나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이거 구해보면 좋겠네요. 박사님께 네. 선물로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고양이 키우시니까. 자, 사이버 트럭 닮은 고양이 집까지 확인해봤고요. 자, 다음 뉴스는 아까 살짝 언급을 해드렸던 베트남의 전기차 업체 빈페스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빈페스트가 화려하게 미국 뉴욕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첫째 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60% 넘게 상승을 했다가 어제는 18% 정도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관심이 많았습니다. 베트남의 테슬라 이런 별명이 있죠. 베트남의 테슬라로 불리는 빈페스트가 미국 나스닥 증시에 상장을 했다. 화려하게 상장을 했는데 이러면서 주가가 폭등해버리면서 미국의 완성차 업체 GM, 포드보다 시가총액이 더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물론 테슬라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통적인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보다 한순간에 시가총액이 커진 것입니다. 자, 빈페스트는 이날 카지노 거물인 로런스 호가 만든 특수 목적 합병법인 블랙 스페이드 애퀴지션과 합병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회 상장을 한 겁니다. 여기에 나스닥의 거래소에 우회 상장을 한 거고요. 빈페스트는 베트남의 최고 부자 빈그룹이죠. 네, 팜 니아트 부엉 회장이 2017년 9월에 베트남 빈그룹의 자회사로 93억 달러를 투자해서 설립을 한 회사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전 세계에 11,300대 정도의 전기차를 인도한 그런 회사인데 자, 빈페스트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테슬라하고 비교할 수는 없죠. 네, 그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차들이 이제 현대 아이오닉하고 이제 경쟁하겠죠. 왜냐하면 유럽에 지금 빈페스트가 공장 짓고 있고 배터리 공장 짓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생산 공장 짓고 있고 배터리 공장 짓고 있고 지금 빠른 속도로 유럽과 미국을 동시에 공략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전기차의 그 진입 장벽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나 이런 데서 더 서둘러야 된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왜냐하면 빈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지금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전기차로 공략하는 회사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이 테슬라하고는 급수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네. 급수는 다르지만 빈페스트라는 회사가 또 이렇게 뉴욕 시장에 상장했다라는 것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전기차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기차도 빈페스트가 전 세계에 어쨌든 많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보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현대차 이야기입니다. 자, 과연 박사님은 어떤 평가를 내려주실지. 자, 현대차가 GM의 인도 법인과 탈레가온 공장 자산 인수 본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인도에 있는 공장을 현대차가 산 겁니다. 자, 이러면서 세계 3대 시장으로 부상한 인도에서 현지 생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대차가 뭔가 드라이브를 건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단순히 현대차가 인도 내에서의 차량 생산 능력 확보 이것만 보고 인수한 건 아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전기차 시장에서 뭔가 경쟁을 하기 위해서 테슬라가 인도에 진출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러니까 어쨌든 거기에서 현대차도 뭔가 대응을 해야 되고 거기서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견제하기 위해서 아니면 경쟁하기 위해서 인도 쪽에 공장을 매입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전기차도 있지만 인도는 지금 법이 수입차에 관련해서는 관세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 수입차들은 거의 판매가 불가능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현지에서 최종 조립이라도 해야 되니까 최종 조립인 게 뭐냐면 문짝 가구 이런 거 떼어 가지고 가서 문짝이라도 조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는 두 가지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의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라도 조립 공장, 최종 조립 공장이 인도에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현대의 기존 자동차들, 내연기관 자동차를 팔겠다는 전략이 있는 거고 여차하면 여기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수도 있겠다. 근데 여기 그렇죠. 그 전제 조건 뭐냐면 저가형 전기차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건데요. 현대차가 아직 저가형 모델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 일단 내연기관의 최종 조립 공장으로 쓰이지 않을까가 제 그냥 느낌입니다. 네. 네. 자, 어쨌든 인도 쪽에 GM이 자동차를 만들었던 공장을 인수했답니다. 거기에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능력 대수가 한 130만 대 정도라고 아까 저도 찾아봤는데 과연 여기서 전기차, 저가형 전기차를 만들어내서 테슬라와 현대가 인도에서 경쟁할 수 있을지 현대는 어느 정도의 선방을 해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커밍아웃 오늘 테슬라를 내가 매주 갖고 있고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를 공개하는 그런 자리가 됐는데 자, 이러면서 이종명님이 오늘 너무 재밌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와이버케이님이 다음 주에 X에서 일론 머스크가 FSD 실시간 방송을 한다고 했답니다. 아, 네. 그래서 저희도 그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체크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근님, 저는 1억 대출 받아서 올해 초부터 테슬라 400주 샀어요. 평균 단가 185달러였는데 오늘 57주를 더 추매했습니다. 평균 단가 조금 올라갔네요. 아, 대단하십니다. 400주도 어딥니까, 그죠? 네. 자, 저도 열심히 모아야겠습니다. 박사님도 화이팅. 네, 화이팅 서로. 저희 뭔가 그런 걸 해야 되겠어요. 다 같이 테슬라를 함께 매수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리추얼 아니면 뭔가 네. 그래도 서로 오늘 저기 라이브 방송이 벌써 지금 200명 넘게 들어와 주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꼭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저희 이제 다 됐는데요. 그냥 가지 마시고요. 저희 보는 분들 200명, 300명 라이브 보시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꼭 구독 지금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또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저희가 찾아올 테니까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테슬라 추매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